공기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지만 이렇게 그 하나의 합작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작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합작될 때도 있고 이런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일단 네 개의 사이클을 잘 알고 거기에서 점수를 건지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근데 이제 매일 열심히 잘 씻다가 잘못하면은 겁탈당할 수도 있겠지. 겁절하고 합작되면은,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부단히 예를 들어서 씻고 부단히 내가 반복해서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내가 합작됩니다. 열심히 정말 살고 열심히 하면서 되게 안 풀리고 막 불운을 겪는 애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욕절 합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오늘 패턴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인은 뭐하고 합작하지? 좀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 자, 우선 인, 오, 술 이렇게 있겠죠, 그죠? 요거 인은 뭐예요? 록이죠. 록은 뭐라 그랬지? 내가 월급 받는다 그랬지? 사, 육지. 이건 뭐예요? 양.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요건 무슨 살이라 그랬어요, 록은 월급 받는데 망신이라 그랬죠. 자, 우리가 직장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뭘 받아요? 월급 받죠. 또 월급 받으면서 감격하나? 사실 심신이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몸이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해요? 부양하죠. 식구들을 부양하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식구들을 내가 부양하지 못하면 우리 식구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응? 근데 록사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가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것을 선호하는 우리 저기 여자들도 많잖아요. 뭐 사업해가지고 뭐 망해보고 이러면, 그지? 그러니까 뭐 월급이라는 게 타박타박 나오는 게 마음이 어떻다? 편하다. 이게 양의 단계야. 그러니까 록양. 월급이 딱딱 나오니까 편한 거예요. 근데 월급이 나온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생각해? 이제 뭐 후동후동 되는 거예요.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놈은 운이 절지로 가도 전력 합작이 뭐냐면 절지에 가서도 놀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창회 온 곳에서 사라진 놈이 목 매달렸은 거 같아요? 처음 말해요. 거기 가가지고 어디 외국에 도망가가지고도 놀고 먹고 마셔. 그러다가 계속 기회를 엿봐. 다시 한번 내가 재기하려고. 이 사람은. 근데 월급쟁이가 직장 잃었다고 죽었다고 이제 막 허둥거리는 거예요. 굉장히 운기가 살아야 당연 아직 완전히 마지막한 운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이 록사양이 있는 사람들은 이래요. 나는 죽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뭐 퇴직금을 좀 받든지 뭐 좀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불안하게 생활해요. 생활하다가 그것도 다 썼어요. 돈이 없어. 이제 생활비가 떨어질 때쯤 되면 안절부절해요. 안절부절하고 뭘 하냐면은 빨리 지금 빨리 직장을 구하려고 난리를 쳐요. 그럼 직장이 구해줘야 안 구해줘요? 구해줘요. 록사양 합작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싶으면은 이제 직장이 구해줘. 근데 언제 직장이 구해지냐면은 이제 끼니가 이제 야 이러다가 나 우리 먹고도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밀려올 때쯤 되면은 잡혀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제 록에서 사로 떨어져 가지고 다시 양으로 이렇게 요런 단계인데 우리가 피크 앤 밸리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왕이니까 록이 요 정도쯤 단계일 거 아니에요, 그죠? 산은 요 정도쯤 단계예요. 떨어지는 게, 그지? 그 다음에 양은 요 정도쯤 단계인데 여기서 약간 떨어져봤자 이렇게 다시 올라가요. 여기까지 운이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운이 나쁘고 다 다른데 저 사람은 뭐 직장을 그만둬가지고 좀 저주하다. 나 운 되게 나빴는데 호들갑은 제일 들어요, 이 사람이. 나 죽을 것 같다. 맨날 죽을 것 같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록사양 합작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록사양 합작이 있는 사람이 무슨 생활을 하겠어? 직장이나 조직의 단체 생활을 하겠죠. 전력세 합작이 있는 사람은 직장생활 안 합니다. 직장생활 좀 한 적도 있긴 있겠지만 옛날에 그 다음에는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뭐 가파르게 떨어져도 뭐 옛날 경험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록사양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뭐 받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뭘 할 수 있지? 부양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떨어지면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망치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처자식 부양하고 몸이 희청되도록 일하다가 죽는 게 일생이에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운기로 보면 어떻게 돼? 안정된 명이에요. 록사양 합작이. 그렇죠? 네.
근데 이 양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가족을 부양하거나 양해하는 우리가 만삭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돼 있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도 줄 거고 다 줄 건데 왜 걱정하니? 내일 걱정하지 말라고. 네? 너 다 부양시켜 줄 것이다. 부양시켜 줄 것이다. 근데 이 록사양은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우리 패턴으로도 그러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자,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사양 합작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데 살아나는 것이 뭐야? 양의 합작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죽을 병에 걸렸다. 이러면은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머리를 반드시 천살 방향으로 딱 눕혀놓는 거예요. 그래야 사양 합작이 일어나.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어떻게 돼? 다시 요양돼서 살아나요. 이게 뭐 얼마나 무섭냐면, 자, 내일 여러분 나침반 들고 동네에 잘 되는 가게, 안 되는 가게, 아주 잘 되는 가게를 가보면 다 지살방, 그러니까 그 생방으로 다 간판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풍주사들이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 홍콩의 유명한 풍주사가 뭐냐면 병원을 타가지고, 병원의 침대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놓으면 안 되는데, 손님마다 이 병실 배치를 잘 해줘야 되는데, 빨리 낫고 늦게 낫고가 자기 아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논문, 뭐 학습인가. 그래서 사실은 이 홍콩에 가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아직 뭐 명리 클래스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일반 교양 단계인데, 이런 클래스가 제일 고급 클래스예요. 이런 클래스 많아요. 단문책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저녁에 만나서 뭐 저한테 배우고 빨리 가기 바쁘지만, 사실 여기에 같이 그 취미를 공유하고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교신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시간이 이제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런 클래스들이 많은데 가장 비싼 수업료를 받는 클래스예요, 이 수업이. 그래서 천살방으로 이렇게 이제 눕히는 거예요. 근데 록사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간호사들도 많아요, 팔자에. 예를 들어서. 근데 잠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나한테 주사를 딱 놓으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는 뭘 입고 있죠? 제복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제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요, 관대물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간호사가 이제 병원에서는 의사하고 간호사가 뭐예요? 절대자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실은 진짜 엄청 미숙한 인간들이 많거든. 의사들은 좀 미숙한 애들이 많아요, 사실은. 나와서 밖에서 보면 한쪽 복거리도 안 되고 뭐 얘기할 상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당구 치면은 이런 거나 이렇게 놔줘야 될 애들인데 병원에서는 절대자로 행사하잖아요. 그게 묘한 거예요. 관대라는 물상이 있어서 그래. 그리고 싸가지가 없다고. 그래서 간호사가 그냥 주사를요 진짜 아프게 놔요. 이 관대 물상 있는 애들이. 근데 거기에서도 이런 양이라는 글자가 있는 간호사들 잘 돌봐줘요. 그래서 주사도 한 개도 안 아프게 놔줘요. 어떤 애들은 실력도 없는 게 뭐 핏줄이 안 보인다고 계속 쑤시는 애들도 있잖아요. 아주. 그러면 야, 너 저기 가 그래야 돼요. 양 있는 애로 불러달라고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그 아냐? 팔자 열어보자 일단. 너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진짜로. 양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데 이 록사양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또 있냐면은 직업군으로 보면 교육자들이 되게 많아요. 양이 물상에 그게 있는 거죠, 그죠? 교육물상이 있는 거예요. 교육물상이 있고 교육자는 아주 친절하고 따뜻하게 부양시켜줘야 되는데 선생이 좀 이렇게 아주 매서고사 같고 이러면 사실 선생 적성의 길이 아니에요, 원래. 이 길 자체가. 그래서 록사양 합작이 있는데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는 거야. 내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야, 나는 이렇게 누구를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쳐준 경험도 있어. 그러면 팔자에 록사양 합작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성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내가 뭐 그냥 이렇게 좀 죽을 듯 하면은 또 뭐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안정된 패턴인데 겁은 많아가지고 걱정을 해요. 막. 그 다음에 내가 아주 이 불안한 심정 구조를 가진 인간들이 제국물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말이죠, 아니면 스님이 말이죠, 걱정하지 마. 사람이 살 때 불안해서는 안 돼. 근데 쥐가 더 불안한 거 난 알고 있거든? 저게 역적을 물상이라는 걸 내가, 그러니까 명태된 물상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쥐가 더 불안하면서 불안해하지 마고 앉아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다. 근데 뭐 모르는 척 해줄게.
내가 심정적으로 그런 걸 써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님이나 뭐 우리 종교인이 갑자기 감옥에 갔다. 그럼 어떻게 성직자가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럴 수 충분히 있다. 똑같은 물상이다. 아시겠죠? 그거는 충분히 이렇게 딱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일단은 봐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부인의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해서 망했어. 그러면은 예전에 패턴을 잘 읽어. 근데 저 남편이 놀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인간이야. 놀기도 좋아하고 근데 사업에서 망했어. 그러면요 당신 지금 습관 고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일단 어떻게 가져가야 돼? 완전히 바닥을까지 갈 때까지는 답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냥 떨어져 지내자. 그 남자가 예를 들어서 나 일단 좀 있으면 도저히 못 이겨나가지고 나갈게.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변해 오겠구나 하고 생각해. 계속 내가 나 몰라? 그 정신 따라 답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갑자기 일어날 때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제가 내가 맨 처음에 뭘 했지 맨 처음에 전력사 했나? 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하시면은 자, 마지막으로 생왕묘가 있어요. 생왕묘.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해는 해몸이 삼합이니까 해에서 생하겠죠, 그죠? 생이라는 것은 나는 내가 과거에 뭔가 이렇게 뭘 할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줘가지고 크게 잘 된 적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생왕묘 합작이에요. 왕은 내가 제일 높은 단계에 올라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떡볶이집을 하나 해도 누가 나를 좀 도와줘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 동네에서 내가 제일 잘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히스토리가 예를 들어서. 그 생왕 합작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다가 다시 묘로 가면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다시 문 닫는 거예요. 가게 예를 들어서. 폐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폐업을 했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운기가 예를 들어서 묘 화계로 들어갔잖아요. 내가 잠잠해야 되잖아요. 그죠? 잠잠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후원자를 만나야 돼. 후원자를 내가 만나야 되겠어요. 후원자를. 이걸 만나야 내가 다시 또 일어날 거 아니에요. 후원자를 만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합작되는 순서가 아니라 이렇게도 합작되고 이렇게도 합작되고 이렇게도 합작되고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거를 막 끌어오려면 어떻게 끌어와야 되냐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완전히 그냥 묘, 그러니까 땅 파고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소문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그때 그 떡볶이집 하셨던 김 사장님이시죠? 이렇게 해서 나랑 한번 다른 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묘생합작이에요. 아니면은 이 친구가 좀 더 이거를 빨리 유인하려고 마음먹으면 사실은 내가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떡볶이 1인자라고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렇게. 그래야 이게 원조가 어떻게 붙는 거예요. 생황묘 합작이죠. 이거는 후원자 소식을 만나요. 자, 상속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상속을 받냐면 옛날에는 양자가 많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양자가 많았잖아요. 양자를 왜 보냈어요? 육아에서 죄를 보내야 돼요. 양자로 간 거라는 것은 그 조상을 모셔야 되고 유산을 대신에 뭐예요? 수혜받죠? 양자가 어디 있나? 이렇게 하니까 양자로 간 사람은 이거예요. 그럼 양자로 갔으니까 이 사람은 양자로 내가 가거나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 유산을 상속받았다. 양이 없으면 상속 못 받아요. 양이 없으면 상속 못 받는다. 상속을 받았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록사양 합작이죠. 그러니까 상속을 보통 받는 애들이 월급쟁이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이런 애들이 보통 부모 재산을 상속받아요. 근데 사업해가지고 저 바닥에 떨어져가 올라오고 이런 사람들은 상속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부모님이 상속할 재산을 이미 다 쏟아부었어요. 사업 망했을 때. 그래서 부모님이 줄 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상속이 없다. 그래서 다시 자,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내가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하냐면 팔자의 음양의 이론 체계를 가지고 물론 공부를 하지만 이걸 면역적으로 쭉 추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 그냥 백지 상태에서 그냥 일반 일상생활의 도를 여러분들이 깨치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내 팔자에는 이 12단계 사이클 중에 야, 누구나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이거는 보편적인 가치심이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어떻게 가는 것일까? 어? 어떻게 가는 것일까? 그 다음에 내가 아파서 죽을 것 같다 이러면은 사회 단계에 지금 있구나. 운이라는 거는 거기서 그러면 내 양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방해도 논하겠지만 인연법을 논할 거예요. 응? 와, 막연하게 그냥 선생님 저한테 뱀띠가 좋아요? 용띠가 좋아요? 이러면 제가 참 대답하기도 그렇고 뭐합니다. 네, 그런데 내가 어떤 시점에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불치병이 걸렸는데 이것을 어떤 의사를 만나야 살고 죽느냐가 인연으로 해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처방을 하는데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 만나는 그 특정한 띠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연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내 인생에서 야 내가 이렇게 이제 좀 더 이걸 디테일하게 이제 공부하면은 나한테는 이런 성분이 있는 것 같아. 움직였거나 뭐 원래 살았거나 나한테는 이런 성분이 있는 것 같아. 나한테는 뭐 이런 성분이 있는 것 같아. 뭐 월급쟁이면 이런 성분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죠? 나한테는 이런 성분이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구조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병태대 합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교인이나 하다못해 무속인들도 제복을 입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후해요. 같은 동료라는 걸 알아. 같은 병태대 물상이잖아, 그지? 그리고 뭐 딴 사람한테는 맨날 뭐 구슬해라, 너 뭐 큰일 난다, 제사 안 지내면 너 죽어 이러면서 군인이나 경찰한테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뭐 국가의 중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같은 합장 물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병태라는 건 병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 갇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 가서 어떻게 누워있는 것도 어떻게 되겠어? 병태대 물상이죠. 그렇잖아요. 병실에 내가 갇혀서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는 건 병태대 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환자가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환자가 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환자로 있는 거나 감옥에 갇힌 거나 똑같은 불상이에요. 그런데 환자로 있으면 이 현상을 당하지 않아요. 이 현상으로 있으면 아프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물상 대체의 관계인데 나는 환자니까 괴롭다. 나는 감옥에 가서 괴롭다. 이러면 안 돼. 야, 내가 감옥에 온 덕분에 내가 뭐야? 아프진 않고 좋다.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병실에 있으면 덕분에 감옥은 안 가는 거예요. 어떤 놈은 감옥에 가지고 굳이 그 형 집행정지를 해서 병실에서도 같이 있는 놈 있잖아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놔둬야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실 말이죠. 살면 이런 거예요. 뭐 감옥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감옥에 가는 게 사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살 수 있었는데 거기 가봤자 뭐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고민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뭐 해봤자 답이 없는데 그걸 안 가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스스로 목을 옥죄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사양이라는 것은 제가 왜 그때 우리 육해방으로 했냐면 육해가 뭐지? 사지잖아요. 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육해방을 향해서 기도를 했냐. 예를 들어서 사방을 하는 거는 내가 육해방으로 이렇게 해야 이게 뭐야 천사라고 합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제가 그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이번에는 그냥 제가 그때 한번 사양으로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죽여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정신병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뭐 이렇게 이제 요즘은 더 이 정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귀신 같은 것들 심하게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특정한 경우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울하거나 이런 사람들 다 그 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정신작용이 있는데 그거 고치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냥 죽여버리면 됩니다. 사람을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신이 강하고 뭐 미친 듯이 날뛰고 무슨 뭐 염라대왕 같이 화신이라고 난리를 저겨도 그냥 붙들어 와가지고 이렇게 목을 따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얘기를 했나? 그게 아니라 이런 사지를 향해 해가지고 딱 놔두면 죽습니다. 그래서 싹 빠져나가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데 선생님 얘기를 안 따로 안 하죠. 가르쳐줘. 안 갈라 그럽니다. 가가지고 다른 신들이 충돌하고 있으면 안 갈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면 이렇게 양하고 일단 합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운들을 빼버립니다. 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한자 있어요. 한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몸에 탁기라는 거 탁기. 그러니까 기계 치를 때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더 묘의 단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절의 단계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테이션만 해도 사기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쪽에 목사야. 그래서 여기는 이 천사라고 일단 이 합작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사지방이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뭐 하는 걸 선전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딱 여러분 아침마다 소개하는지 모르겠는데 의자에 앉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그 권위가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 예를 들어서 내가 웨이터 살짝 불러도 얘 손님하고 달려오는 자리가 있고요. 야 언니야 이게 뭐냐 뭐 웨이터 막 부르고 야 이거 뭐 사장 오라 그래 하고 해도 얘하고 오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가는 자리 있거든요. 그 내가 야 너 내 우습게 보이냐 이게 아니라 우습게 보여서가 아니라 권위가 통하지 않는 자리라서 그래요. 자리가.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권위가 구석자리에서 나옵니다. 제일 구석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으니까 통상적으로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느 방향을 보고 왔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든지 일단 내가 합작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때 어떤 방향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팔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다만 내가 무슨 명이라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응용을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마지막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들을 쭉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고 그 다음 주제 이제 선생님한테 좀 배워야겠다 내가 이거 팔자를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가정들을 만들 겁니다. 근데 하드하게 이렇게 밀어보시고 뭐 제가 문화생들은 아주 하드하게 가지만 여러분들은 요 정도 단계에서 조금씩 쭉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뭐 나중 얘기고 그래서 일단 오늘 요거는 꼭 외우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자. 전력세, 병태대, 녹사양, 생황묘. 요렇게 4개의 이제 운동 체계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요런 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요 글자들끼리도 서로 충돌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욕이라는 글자하고 사라는 글자가 서로 충돌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죽어가지고 목욕하는 물상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 누가 사고 났다 이러면 이게 욕사충이다 이러면은 죽어서 염습하는 물상을 탁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현상들인데 뭐 그거는 논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제가 뭐 다 할 줄은 모르고 그러지만은 어차피 이 클래스에 만난 이상은 여러분들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떤 일이냐면 수업을 받는다는 건요. 여러분이 그 병태대의 일진이에요. 이렇게 공간에 갇혀서 수업을 듣고 움직여서 왔잖아요. 집에서 지금 여러분 저한테 뭐 컴퓨터 화면 보고 좀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움직인다. 공부를 예를 들어서 뭐 수업을 뭐 화면 보고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병태대 물상을 함으로써 오늘 여러분 오늘도 사실 아플 수 있었거든요. 그런 일은 없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이제 휴일이잖아요. 뭐 가족들하고 가다가 아침에 교통경찰 만나가지고 뭐 안전벨트 안에서 딱지를 뗀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야, 덕분에 나 오늘 관익이 다 없어진 거야. 원래는 관적 물상이, 형적 물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놈이 스티커를 하나 떼주는 순간 내가 오늘 나한테 일어날 형형 물상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무 일 없어. 그런데 가다가 누가 막 세우는데 나 모르겠다 도망을 갔어. 그럼 그날 저녁에 밥 먹고 있는데 어떤 놈이 병을 던져가지고 병이 맞는 수가 있어요. 형적 물상이 나타나니까 그런 물상이 나타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물을 확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처절한 이유에 절제에 놓이면은 돈도 잃고 처도 잃고 가족도 잃고 다 잃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완전하게 자빠지지 않은 이상은 돈을 좀 잃으면은 건강을 지켜요. 반드시. 그래서 제일 이 감각적으로 아주 이게 훌륭한 친구들이 이 도네이션 하는 애들이에요. 기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지켜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거는 내가 보니까 그 명언을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그러니까 그 어떤 옵션을 행사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썰어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로 오늘 어려운 거 했으니까 전력세 병태대 이런 거 했죠, 그죠? 요 정도만 일단 아시고 이제 집에 가서 좀 한번 사색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요 정도 하시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